여러분 이번에 저 또 브라우저를 갈아탔는데 어사이드라고 하는 브라우저거든요. 이거 굉장히 물건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브라우저 관련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이제 아크라고 하는 브라우저 사용하다가 파이어폭스 기반인 젠으로 갈아탔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크를 만든 브라우저 컴퍼니에서 이 디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출시하고 나서 이 AI 브라우저로 이 디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모든 브라우저를 그냥 다 버리고 어사이드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제가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이거는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면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사이드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기능이나 개발자 도구 사용 방법, 그리고 토큰 효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는 사실 AI 에이전트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AI 브라우저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일단은 오픈 AI에서 출시한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브라우저도 있고, 퍼플렉시티에서 출시한 이 코멧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도 있죠.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이 디아 브라우저까지 굉장히 많은 AI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모든 브라우저 다 버리고 이 어사이드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이제 갈아타게 되었거든요. 일단은 이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신 브라우저가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크로미움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는 이 Y 컴비네이터 배치 스타트업이고요. 창립자 세 분이 전부 다 한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사용했는데 정말 이거 엄청난 물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브라우저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이 브라우저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탭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 이 우측 사이드바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열려있는 브라우저 탭이 이렇게 들어가고,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질문하거나 요약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사이드 브라우저 안에는 이렇게 LLM 모델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한 LLM 모델을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좌측 사이드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태스크 같은 것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냥 어사이드 브라우저에게 쿠팡에서 클렌징 워터 하나 주문해보자 라고 해서, 이게 제가 어제 찍어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쿠팡 사이트를 여는 것도 어사이드 브라우저가 알아서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클렌징 워터라고 검색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 로그인도 안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매니저 비트워든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비트워든 확장 프로그램을 열어서 제 계정 정보를 이렇게 찾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비트워든에서 찾은 제 계정 정보를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라운드랩 독도 클렌징 워터가 랭킹 상위 1위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걸 이제 주문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 배송지 같은 것들도 입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까지 띄워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비트워든이나 이런 제 패스워드 매니저에다가 이런 결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두었다라고 하면은 결제까지도 다 완벽하게 다 진행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팡 오늘 아침 이렇게 배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뭐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진행했던 어떤 에이전트 채팅 내역이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다음번에 뭔가 실수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루틴을 추가해두고 매일 지정된 시간에 어떤 작업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크로미움 브라우저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이런 식으로 뭐 AI 채팅 기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이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에선 여러분들의 세션이나 쿠키 같은 것들도 다 이미 저장이 된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뭐 플레이라이트나 아니면은 코덱스 인앱 브라우저 이런 것들처럼 로그인 세션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제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어사이드 자체 요금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챗GPT, 클로드 코드 같이 이런 코딩 에이전트 구독제를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는 API 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식까지 가능하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아예 내지 않고도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로 메인 브라우저를 완전히 갈아타기로 했는데, 브라우저뿐만 아니고 또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시각적인 테스트를 에이전트에게 시키기 위해서는
경우는 이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MCP를 사용하든지 또는 CLI를 사용하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로 갈아타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플레이라이트를 브라우저 검증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대신에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디벨로퍼, 개발자 기능도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사이드 CLI를 여러분들의 PC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서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좋거든요. 이 CLI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나 MCP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딩 에이전트에다가 설치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에서 이렇게 어사이드 브라우저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실제 이제 브라우저 시각적인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 이 스킬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사이드 이그젝 그리고 두 번째는 어사이드 래플을 사용을 합니다. 이 어사이드 이그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어사이드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되어서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 자체적으로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어사이드 이그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인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확장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방문 기록 같은 것들도 넘나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사이드 래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래플을 사용하는 건데 코드로 뭔가 절차를 만들어내서 단순하게 뭔가 이제 화면을 검증하고 스크린샷을 찍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실제로 활용을 했을 때 이 토큰 효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도구만 이렇게 24개가 있고 그걸 이제 정의하는 컨텍스트만 18,000자가 넘게 있는데 어사이드는 이렇게 스킬 하나로만 모든 것이 다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도구 정의도 한 5,000자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 플레이라이트 MCP랑 어사이드를 가지고 동일한 사이트를 이제 읽게 만들게 시켰고 이제 뭐 GitHub, 해커뉴스, MDN, 위키피디아, 테일윈드 이렇게 총 5개의 페이지를 이 플레이라이트 MCP 어사이드에게 읽기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2.3배 정도 차이로 어사이드가 토큰을 더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정 페이지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4.2배 정도로 어사이드가 토큰을 더 적게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 검증을 할 때 이 어사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토큰도 굉장히 아껴줄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 속도 또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라이트 말고도 이제 클로드 코드의 이넷 브라우저, 코덱스의 이넷 브라우저도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도 이 어사이드가 가장 토큰 효율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뭐 이런 플레이라이트 MCP처럼 도구를 다 노출해놓고 사용하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랩을 하나 주고 쓰는 방법을 이제 문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어떤 페이지를 읽을 때 들어가는 고정비용 컨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줄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사이드 브라우저로 갈아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이제 토큰이 효율적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단 이제 로그인 세션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플레이라이트 MCP 그리고 뭐 클로드 코드의 이런 뭐 크롬 익스텐션 같은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선 이제 브라우저 프로파일이 완전히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션을 유지하거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서는 브라우저 검증이 활용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화면으로 확인을 시키고 싶은 것은 대부분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로그인이 필요한 대시보드라고 하든지 스테이징 서버라고 하든지 어떤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브라우저 검증을 진행을 할 때는 로그인 세션까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쿠팡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주문하는 것도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데 기존의 다른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로는 이런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얻고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바로 보안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제 로그인 세션까지 어사이드 브라우저에 다 넘겨주고 나서 우리의 브라우저 작업을 다 시키다 보니까 이 보안적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를 한번 받고 나서는 어사이드 브라우저 세팅에서 이렇게 보안 프라이버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드파티 쿠키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할지 블락을 할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사이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사이드 브라우저가 제품 개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활성화를 해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같은 것들도 사실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웹페이지 안에 HTML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의적인 프롬프트를 넣어 놔가지고 우리 브라우저에서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받아서 우리 쪽의 정보가 탈취당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의 에이전트가 우리가 로그인해둔 모든 세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한 취약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 인젝션 문제는 실제로 이제 오픈AI 아틀라스 브라우저에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프롬프트 인젝션은 여전히 에이전트 보안의 미해결 과제이며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해결은 사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어사이드 브라우저는 이런 보안적인 부분에 어떤 장치를 갖고 있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어사이드 챗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권한 모드를 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사이드 브라우저가 작업할 때 읽기 전용으로만 작업을 하게 한다라고 하던지, 승인된 폴더에서만 실행하고 나머지는 물어보는 가드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접근을 다 풀어주는 풀 액세스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드 모드를 두고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사이드 브라우저는 자체적인 패스워드 매니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사이드에서 만든 디폴트 패스워드 매니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패스워드 매니저를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워든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트워든을 연결해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매니저를 사용할 때는 에이전트가 이 패스워드를 가져가서 로그인 입력창에다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를 채울 때는 그 패스워드는 에이전트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 액세스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패스워드 원문 자체는 에이전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뭐 뚫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는 아니고 문서에 이렇게 적혀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사이드에도 기본적인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이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저만의 하네스를 추가적으로 달아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사이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여러 개를 추가를 해두고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프로필을 추가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용도, 회사에서 일하는 용도, 그리고 어사이드에게 모든 풀 액세스를 줄 때의 용도로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필을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프로필마다 완전히 다른 어떤 로그인 세션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두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프로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게스트 모드로 만들어 놓고, 로그인 세션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해지를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어사이드에서 이제 작업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어사이드 CLI를 사용하면은 프로필 리스트 같은 것들을 쭉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성한 이 세 개의 프로필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작업에서 특정 프로필로 작업을 요청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사이드에게 완전 자율적인 어떤 검증 작업을 시킬 때는 이 세 번째 프로필을 사용을 해서 어사이드에게 작업을 요청을 하게 만들어 두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딩 에이전트의 규칙 파일에다가 이런 내용들 이제 추가를 해두고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 세 번째 프로필을 사용해서 이거를 기본값으로 써라라고 그렇게 넣어두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필에서는 제 중요한 로그인 세션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브라우저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다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세션 문제가 걱정되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필을 나눠두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검증 전용 빈 프로필 하나만 만들어 두고 사용하는 것만 해도 좀 많은 부분들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옮길 때 귀찮은 부분이 뭐 북마크나 그리고 로그인 세션이나 이런 쿠키 정보들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굉장히 귀찮은데, 어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뭐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임포트하는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로 옮기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옮겨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옮기게 되면은 브라우저에 뭔가 히스토리나 쿠키 데이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로그인하던 것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AI 브라우저 중에 제일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브라우저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팀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이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개발자다, 뭐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메인 브라우저를 어사이드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이 어사이드 브라우저 에이전트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코딩 에이전트에다가 스킬로 심어두고 활용하는 것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이 어사이드를 활용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 어사이드를 추천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브라우저 추천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